코로나 때문에 집안일 더 많이 하시죠. 외식이 줄고 집밥이 늘었잖아요. 아이들 급식도 사라지고 어르신들 노인정 가서 드시던 식사도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노동이 훨씬 더 많이 느셨을 거예요. 음식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청소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계속 드는 궁금증이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대신에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밖에서 나가서 돈을 쓰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집안에서 뭔가를 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는 GDP 계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 계산 방식은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사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계산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써야 시장 가치가 발생하니까 GDP가 높아진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GDP 숫자를 보고 GDP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하는 가사노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상의 국가예요. A라는 나라에서는 가사노동이 불법입니다. 집에서 일하면 안 돼요.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우리 집 밥은 다른 집에 계신 분을 모셔서 급여를 드리고 하시도록 하고, 나는 다른 그 집에 가서 밥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급여를 교환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다 가사노동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A라는 국가의 법이에요. B라는 국가는 가사노동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내 밥은 무조건 내가 해먹는다. 가족들 밥은 내가 다 해서 먹여야 한다. 밥을 시장에서 교환하면 불법이에요. 이 두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는 다른 조건은 모두 똑같습니다. 산업이고 인구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두 나라 중에서 GDP가 더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들어온 방식으로 생각하면 A라는 나라가 더 GDP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GDP는 시장 가치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의 경제 규모가 더 클까요? GDP가 A가 더 높으니까 A가 더 경제 규모도 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예요. 이 물건들이 경제인 것이지, 사실 그걸 돈으로 환산한 건 단순히 계산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측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물건과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라는 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먹었어요. B라는 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먹었어요. 똑같은 밥을 먹었다면 최소한 같은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이건 GDP 산정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GDP를 산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고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리더라도 그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교환된 것이면 GDP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고 경제도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다른 조건 모두 다 똑같잖아요. 밥도 똑같이 먹고 산업도 똑같고 인구도 똑같고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A라는 나라에서는 모든 밥을 시장에서 사다 먹고 B라는 나라에서는 모든 밥을 직접 해서 먹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밥이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나눠 먹는 것이고 서로서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식구들끼리 먹는 게 더 즐거우시면, 친지들끼리 먹는 게 더 즐거우시면 B가 더 좋으실 것이고, 그게 아니고 밥은 나는 사 먹는 게 더 좋고 즐거운 것이고 유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A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치관에 따른 것이죠. GDP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경제를 평가를 하고 있고, GDP는 우리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GDP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사노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자원봉사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면 경제에 기여를 한 것으로 계산이 되고 GDP에 산정이 되고, 급여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일을 해주시면 똑같은 일을 해주더라도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사실 경제에 도움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회계사인데 회계 서비스를 어떤 비영리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로 기쁘게 1년치를 해드렸단 말이죠. 법률가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그 비영리 단체의 성장에 도움을 준 행위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겠죠. 그 비영리 단체가 돈을 주고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하고 같은 효과가 사실은 났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 외갓집 체험이라고 많이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잘 못 보내실 텐데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감자도 캐고 뭐 고구마도 캐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외갓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돈을 내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그건 GDP에 도움이 돼요. 근데 진짜 외갓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하잖아요. 그건 GDP에 도움이 안 돼요.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과 교환되지 않는 것 사이에 이렇게 딱 장벽을 쳐놓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정해주는 게 GDP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GDP는 자원봉사를 촉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GDP는 무상으로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교환이나 노동을 권장하지 않아요. 중고거래도 그리 권장하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측정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똑같이 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더라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그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물질을 더 많이 늘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GDP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서 교환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영리 활동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보여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공동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연대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가사노동을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일이 더 가치 있는 사회라고 여긴다면 GDP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GDP와 가사노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GDP라는 지표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벌어지는 문제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